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 해트를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양준호 대변인한테 집중 공격을 한 관계로 오늘은 우선 이경 부대변인에게 한번 먼저 질문하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후보, 그러니까 시장 후보로 내정이 됐다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이 입김이 작용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기도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이게 뭐 민주당 쪽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황교익 씨를 향해서 친일파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한 거죠. 네. 네, 타이밍은 절묘했지만 김어준 씨는 현안에 대해서 항상 방송을 했던 분인 거고, 그리고 그 오후에 이낙연 후보가 직접 또 그 이제 방송 이후에 또 뭐 그 발언은 우리 캠프 내에 내에서 이제 이거 중요한 지책을 맡은 분이 한 얘기고 뭐 잘못된 거다 얘기했지만, 사과하는 말로. 그러니까 그 절차상으로 보면 맞는데 저는 여기에서 언론에서 김어준 씨가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다라는 그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말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김어준 씨가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고, 그럼 김어준 씨가 여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뭐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 민주당 자체가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조금씩 있잖아요. 김어준 씨 말을 그렇게 잘 들었으면 김어준 씨가 시끄럽기 전에 얘기를 하면 다 조용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맞아떨어진 거지. 이 김어준 씨 이렇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이게 얘기 나왔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네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당 이미지가 뭐 많이 퇴색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끄러웠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선 국면이고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당이 국민의힘은 지금 더 시끄럽죠. 조용할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네. 이것이 봉합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인 건데, 민주당에는 이해찬 대표께서 한마디 하셨죠. 네. 어찌됐든 간에 전화를 해서 이걸 봉합을 시켰습니다. 조용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나와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이제 대기실에서 하셨던 얘기가 아주 많았어요. 뭐였냐면 네. 부럽다. 민주당에는 민주당에는 이렇게 뭔가를 계시다? 정리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시는데 국민의힘은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끄러웠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론은 민주당에는 어른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것이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소를 지으시네요. 타이밍 잠깐만요. 타이밍 또 절묘하게, 아주 네네. 타이밍 절묘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천물리센터 화재 사고 당시 황교익 씨랑 먹방 촬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혹은 본인의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 김어준 씨가 저 방송에서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또 사과가 나왔다, 뭐 이런 또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은 아침 7시부터 하는 방송인 거예요. 아침에 본인은 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럼 캠프 내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럼 캠프의 대변인인 사람이 그 전날 저녁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 네네. 그런 얘기들은 다 무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낙 그 공교롭긴 했지만은 그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뭐 굳이 뭐 김어준 씨가 뭐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뭐 실현이 되고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네, 다만 그 이제 지령을 내려. 그 어른이 없는 것,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는 이제 어른이 있어서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부럽다 이런 이렇게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뭐 저는 짐작은 갑니다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누가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외부 입장에서 이 공방, 황교익 공방에 대해서 관전평을 조금 내리자면은 네.
일단은 이 이슈가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제가 못하고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거를 끌 줄 전혀 몰랐고요. 그만한 네. 건덕진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네. 둘 다 내상을 입으신 건 맞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둘 다 내상을 입으신 건 맞는데 네. 이 손속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손해를 받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낙연 후보께서 좀 더 손해를 보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께서 이 그 황교익 그 맛 칼럼 리스트를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이죠. 네. 자문위원 정도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사장으로 임명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뭐 이제 과거 옹호 발언, 친분, 동문 같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보훈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드라이하게 비판을 했으면 맞았을 건데 방금 이경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 친일 프레임, 황교익 씨가 이 일본의 우호적인 그 일시의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 건 맞으세요. 네네. 마컬럼 리스트로서 뭐 한국 음식의 기원은 일제강점기에 있다든지 뭐 멸치 육수, 불고기 뭐 이런 다양한 어원을 가지고 해서 이제 일식의 우호적인 발언하신 건 맞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갑니까? 이거는 굉장히 선을 넘은 것이고 네. 이낙연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진중함과 신사다운 이미지인데 네. 이런 그 선을 넘는 프레임 시도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많이 보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방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내상을 입긴 했는데 특히 이낙연 후보에게 가해지는 내상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은 황교익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이재명 지사 또 정세균 후보, 이재명 후보, 정세균, 이낙연 후보 이 세 분과 친분 관계를 따진다면 1위가 정세균, 2위가 이낙연, 3위가 이재명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내부의 확실한 정보에서 아주 다양한 분들한테 제가 알아본 거고 그래서 본인은 더 억울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론은 뭐냐? 네네. 친문 한마디로 그 황교익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결론은 이재명으로 지지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요즘 말로는 약간 뭐 아전인수 같은데요? 예, 피해 실드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피해 실드요? 네. 그런 말이 있군요. 네, 요즘 말로는 그런 것 같고 네. 이게 그 사장에 임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문위원 정도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실드를 칠 때 쉽게 말해서 네. 요즘 이 관광에는 이제 먹는 것과 노는 것이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큰 조직을 경영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영적인 능력이 한 50점 정도 되고요.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한 50점 정도 될 겁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재명 측 캠프의 주장대로 네. 이 관광에 대한 50점 그게 뭐 그 먹는 게 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그 먹는 것에 대한 전문성 자체도 사실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네. 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이걸 만점 준다고 하더라도 네. 100점 만점에 25점짜리 후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이제 너무 가까운 거 이재명 아니에요? 지사께서 네. 그 3배수로 이제 추천을 받으셔서 한 분을 선택을 한 게 이제 황교익 후보인 겁니다. 내정자였는데 이제 철회를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을 받지 못한 두 분께는 굉장히 신뢰되는 것이 아닌가. 25점짜리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머지 두 분은 25점 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그 솔직히 비판받을 여지가 상당하다. 저 25점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25점에? 네. 그러니까 우선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저도 그러니까 당 대변인실에 있었지만 그것이 본인한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치를 많이 하시고자 한다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지금 좀 말씀을 양준희 좀 드리고 대변인이 싶은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고 당 대표가 이제 대변인실에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고요. 네. 그런데 우선은 전문성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SBS 보도국 사회부장이었고요. 여성부 차관, 에버랜드 부사장, 중앙국립도서관 관장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비서실장 지금 제가 5분을 거론했는데 김문수 지사 때 3명 그리고 남경필 지사 때 지금 2명 이렇게 해서 제가 5명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뭐가 하나 떨어지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경선이 10월 10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짜로 임명하라 말씀 주셨는데 임명은 아닌 거고요. 그건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10월 10일인데 정말로 이분을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앉히고 싶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때 10월 10일 이후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시끄럽게 우리가 경선 전에 하는 거냐? 네. 이건 경기지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임명 절차를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무적으로 우리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무적으로 시점이나 포인트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왜 자꾸 공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아니, 25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8명 중에, 전문성을 대해서 네. 비판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방을 하면은 저희 쪽에서는 좋은 게 없거든요. 솔직히. 네, 필요 이상한 없는데도. 25점을 말씀하시니까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8명 중에 7분이 지금 고위공무원 소속이거나 말씀해 주신 사장급, 부사장급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네, 대규모 네. 조직을 관리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고 네. 제 분류 기준에 따르면은 사장이잖아요.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그 50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날라갔다? 만점에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점보다는 낮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한 분 좀 정도는 이제 특이한 것 SBS 같은데? 기자 활동을 30년 정도 하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사례를 들 수 있겠죠. 다만 8분 중에 7분은 그 큰 조직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것이 사장직에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수진 님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논란 이재명 후보는 뭔가 손 안 대고 코푼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뭐 두 분 다 실익이 없는 논란이라고 네,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렇죠.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가요. 지난해 12월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한 검찰 간부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종민 의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마음이 좀 착잡해요. 착잡해요? 네, 왜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아들 관련해서 많은 네. 얘기가 있었는데 앞장서서 검찰 개혁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보호했던 분이 김종인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김종민 의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후보가 대선의 한 후보가 됐고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지지하는 분은 또 다른 분인 거고 다른 분이 후보인 거고 한마디로 이낙연 후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그 당시 대표였을 때 검찰개혁에 앞장서셨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근데 본인이 직접 앞장섰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혹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검찰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발언은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저도 이제 당에 있는 입장에서는 당직을 그때 가지고 있었을 때도 정말로 앞장서셨는가라는 거에서 좀 의문이 있는데 그런 관계였다가 지금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한 분은 후보고 한 분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청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성윤 서울지검장 차장이 그때 이제 서울지검 차장이 우리가 같이 이제 사표를 제출을 하자라고 하다가 그게 한마디로 지검장은 안 하고 차장이 제출했다가 이걸 철회하자라는 그런 과정인 것인데 양쪽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쪽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이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추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렇다 보다는 뭐 당내 얘기다 보니까 제가 말이 꼬이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같은 후보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 검찰 개혁에 정말 이낙연 후보가 앞장섰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 의구심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인데 그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딱 그 중요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귀에 잘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네. 이 부분을 좀 다뤘기 때문에 이게 좀 확장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는 뭐 이 사건은 황교익 사건보다 훨씬 더 관심이 없는 사건이고요. 애초에 지금 이게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뭐 알력이나 해프닝이 네.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보고 저희는 애초에 이 논쟁이 이 어떤 이슈가 파급이 된 그 근본에 있는 검찰 개혁 있죠. 네. 민주당식 검찰 개혁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논의에서 파생돼서 나온 무슨 사표 수리를 했네 안 했네 네네. 청탁을 했네 만에 하는 것은
애초에 무슨 이거 자체도 검찰 개혁 자체가 지금 저는 황당하다는 입장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잘못했어요. 예, 큰 이거는 황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아요. 우리 대변인께서 양준호 대변인께서 좋아할 만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윤 전 총장 측이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정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질문 아니에요. 관심 있을 만한. 네. 자,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러한 비판이 지금 워낙 예민한 국면이니까요.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경찰대의 이 총동문회 홈페이지잖아요. 네. 동문회란 말이에요. 사실 전직 현직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직이죠. 이제 그 업무를 마치신 분들이 이제 구인을 위해서 찾으시는 그런 게시판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이런 비판이 예민하게 나오고 그에 네. 대해서 또 캠프 측에서 어떤 유감이나 사과의 말을 올리고 철회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그냥 가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뭐 아쉽지만은 네. 뭐 너무 과도한 정치적 비판은 조금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이 정도로 과도한 정치적 비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내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다. 네. 무슨 정치하는 이유를 더 뭐 압도적인 권력 기관에 사유화하려는 것이냐. 이거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왔던 얘기인 요즘 저희 거고요. 경선이 굉장히 좀 뜨거워서 네, 그런 거라고 뜨거워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앞에 그리고 있고 22년 정치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저는 뭐 22년 정치를 안 했지만 제가 봐도 이게 무엇인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경찰대 총동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보수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라고 하면은 판사 사찰 의혹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좀 모아보겠다. 경찰 동문회 이걸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보수사 전문가를 우리가 지금 모집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대선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이고 국민을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네. 왜 정보수사 전문가를 모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쪽에서는 무슨 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엘리트주의가 아니고요. 이분은 아주 뼛속까지 그냥 검사구나. 그냥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주 무서웠던 것이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분은 조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한테 충성하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말 하나 붙이신 거 아닌가요? 조직에 충성한다라고까지 하셨나요? 제가 정확하지 사람을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언급하지 네. 않겠고 뭐 어쨌든 메모트급 캠프가 꾸려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네. 분야의 전문가들 필요한 건 맞고요. 네. 어찌됐건 이게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보수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어떤 수사의 그 정보력이죠. 그러니까 현직이 있을 때의 정보력하고는 좀 차이가 크고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들을 모신다는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관련이 있어도요. 정보수사 전문가 모집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좀 중요한 이슈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권익위 어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2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최고위 열어가지고 징계 방안 논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그 당 지도부의 어떤 이제 리더십을 판별하는 가늠좌는 될 수 있겠죠. 요거는 네. 굉장히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 속에 지금 다뤄지고 있고요. 극도의 보안 속에.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게 권익에서 그 받았을 때 네.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사무총장님만 공유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희도 일단은 이 세 분,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님이 명단을 모르는 거죠, 지금? 예, 공유를 지금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그 원내 부대표님, 수석 부대표님 정도 이렇게 논의를 어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고, 근데 이 단호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처럼 이제 시점의 문제로 바로 즉시 이제 출당 그 권유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시점에 있어서의 단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억울함이 없게끔 어떤 소명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조치죠. 이제 조치를 어떻게 단호하게 내리느냐,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논의를 오늘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말씀을 살짝 들어보면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 권유까지 혹은 탈당시킬 것까지 지금 예상이 됐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양준호 대변인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시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조금 약간 변수가 있는 것처럼 좀 들려요. 가능성이 전부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찌됐건 이제 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실망할 만한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그 평소 행보와 전당대회 때 했던 어떤 그런 행보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을 끌어왔던 모습을 본다면은 국민들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실망하지 확신합니다.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엄청 단호하게 했다가 지금 좀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민주당에서는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출당을 권유했습니다. 출당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시점, 그러니까 제가 뭐 캠프 대변인이라든지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국민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비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표를 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뭐 수사를 거치지는 않았어요. 전수조사, 권익의 전수조사 절차만 거쳤는데 억울해하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 결과 뭐 헌법 증여 의혹이 지금 국민의힘 나온 것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이런 부분 나온 거고 세금 탈루, 농지법 위반은 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민주당도 뭐 출당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탈당을 하신 분들, 탈당기를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억울하다라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거보다 더한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 출당 권유보다는 더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의석수를 조금 지켜야 되는 부분. 한마디로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옷만 갈아입은 거지 그분들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민주당 소속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고 그리고 이 절차가 뭐 과거에 이런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국민들께서 또 어떤 염원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좀 수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권력을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권력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분명히 돼야 된다. 흐지부지 양쪽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32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최고 주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당내 뭐 분란에 대해서 비판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또 발언도 하고 있고요. 뭐 당선 가능성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양준호 대변인한테는 최재형 후보를 번호했다고 하는 이유로 최재형 원장에게 정치 초보라고 하며 실수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하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자,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 어머니에 대해서는 패드립 논란도 있어요. 어렵게 산다고 아들 생일을 잊냐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의 입. 우선은 이제 그 외통수에 걸려 계신 건 맞다. 외통수다. 왜냐면 그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그 최재형 후보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SNS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썼던 어떤 특정 표현 하나 정치 초보라는 발언에 대해서 문제시 삼으셔서 어떻게 대변인이 당의 대선 후보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꾸지람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캠프와 이제 김재원 최고께도 사과를 드렸거든요. 그러한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는 외통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요거를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차곡차곡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시는 분인데 그 와중에 한번 이제 좀 실수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요. 다만 김재원 최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상징성도 저희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 이겨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겨낼 거라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군요. 이수정님께서 꼰대들이랑 싸우느라 이준석 대표 힘들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경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가 뭐 이겨낼 거라고 했는데 뭘 이겨낸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뭘 이겨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우선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패드립한 거는 제가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노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그분의 도덕적인 면을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는 뭐 김재원 최고가 당의 대변인을 뭐라고 하고 또 대변인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방송에 대고 뭐 외통수란 얘기를 하고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입을 통해서 네. 뭐 콩가루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뭐 콩가루까지는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이 상황이 국민의힘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경 부대변인은 아주 화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인신공격을 당한 얼굴이에요. 뭐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변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청정시대 두 분과 함께했고요. 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요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랑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